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반짝 추웠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포항 아침 기온 1.2도로 하루 사이 6도가량 올랐습니다. 다만 전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강한 바람에 체감상 조금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밤사이 수도권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별다른 눈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여전히 건조하겠는데요. 날째 건조특보가 이어져 있는 데다가 어제 밤부터는 강풍주의보까지 발표됐습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과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반짝 추웠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상 1.3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도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5도에서 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오늘은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영상 2도, 독도 4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풍랑특보가 발표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MBC 특집 다큐멘터리 그 쇳물 쓰지 마라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부터 지역 상인들까지 포스코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노동자의 직업병 실태와 인근 주민에 대한 공해 문제를 고발한 포항 MBC 특집 다큐멘터리 그 쇳물 쓰지 마라. 방송 이후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 노조는 포항 시민에 대한 협박성 성명문을 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대기업 노조의 어이없는 행태에 대해 이후 각계의 비판이 잇따랐지만 포스코 노조와 포스코 경영진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포항 지역 시민단체와 상인들이 포스코 본사 앞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포스코 최정문 회장은 즉각 포항 시민 협박 사건에 대해 사죄하라. 상인들은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지역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겠다는 협박성 선언을 하고도 노조와 경영진은 사과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포항 시민들의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희생을 다 감수하고 그 기업이 우뚝 일었었는데 포항 경제를 힘들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지역 발전을 위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고통을 감내해왔는데도 포스코는 포항 시민들에게 모욕감을 줬다며 포스코는 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공개하고 포항 시민과 함께 이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수욕장 있잖아요. 그때 가면은 정말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포항 시민들은 그 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특히 포스코 경영진이 사태를 방관하고 오히려 지역 언론의 역할을 수행한 기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포항 경제와 정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더 이상 포항 시민들은 참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를 만든 노동자들은 포항 시민들이었어요. 포항시의 주인은 포항 시민들이지 포스코가 아닙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전남 여수시 의회가 성명을 내고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환경 문제 개선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성명서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근에 있는 묘와 주민들도 위협을 받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인내와 희생을 통해 성장한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주민들의 생명권을 담보로 기업 행위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의회는 인근 주민들이 제철소 쇳가루로 인해 생활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포스코는 고로브리더 설비 개선 등 환경 개선 대책을 최우선으로 이행하고 환경오염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부터 포항 장기면 수성사격장에서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이 재개된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은 사격장 입구를 봉쇄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오늘 낮 12시부터 2시간가량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언론과 주민들을 의식해 상대적으로 소음이 적은 기관총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미사일 사격 훈련은 추후에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덕군이 추진하는 호텔과 케이블카 등 대규모 관광 투자 협약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착공이 늦어지거나 규모가 축소된 건데 영덕군은 원활한 민자 사업 추진을 위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이 3년 전부터 강광을 중심으로 대규모 관광시설 민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호텔과 해상 케이블, 대관람차 조성을 위한 민간 투자 협약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 사업 추진은 원활하지 않습니다. 3사 해상공원에서 강구 해파랑 공원까지 연결하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 당초 오는 6월 개장할 예정이었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시 계획 인가 등을 거쳐 상반기에 착공해 내년 5월쯤에나 개장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발생으로 상부 승강장에 대한 경북도 도시계획 심의회가 몇 개월간 개최되지 않은 데다가 하부 승강장 확장으로 군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신강구항 조성공사에 따른 도협의 절차 등으로 대형 호텔 리조트 건립 사업도 지지부진합니다. 당초 투자 협약 때보다 객실 규모와 투자 금액이 줄었고 1년여 만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 완공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덕군은 설계 변경이나 심의 협의 절차 등으로 민자 사업이 늦어졌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MOU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영덕이 관광산업 확대를 위해 유치한 민자 사업 규모는 3천억 원을 넘습니다. 대규모 민간 투자 협약에 따른 체계적인 실행 계획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국방부는 미군 헬기 사격 훈련을 취소하고 수성 사격장을 완전 폐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0여 년간 장기면 주민들이 수성리 사격장 때문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해 왔는데 국방부는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미군 사격 훈련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훈련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방부가 수성 사격장을 완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포항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연일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포항시와 시의회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눈치만 보지 말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월성원전 3중 수소 검출 논란과 관련해 경주시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민간활동 조사단을 구성했는데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탈핵 경주시민 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경주시의 조사단 구성에 반대한다며 범정부 국회 차원의 민관합동조사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월성원전 인근 주민의 방사능 피폭 문제를 바나나와 멸치로 희화화해 공분을 샀던 카이스트 정용훈 교수가 조사단에 포함돼 있어 조사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 인사의 경우 친원전 인사가 태반이고 외부 전문가도 현장 실무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방사능 누출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에 경북에서 7만 2천여 명, 대구에서 4만 7천여 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도는 접종 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올해 4분기까지 18살 미만을 제외한 모든 시도민에게 백신 접종을 끝낼 계획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가장 먼저 맞는 대상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역학조사, 구급대원, 정신요양 재활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도 1분기 접종 대상입니다. 대구 4만 7천여 명, 경북 7만 2천여 명 등 모두 12만 명입니다. 접종은 설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1차 접종을 하고 한 달 뒤 2차 접종을 하는 방식입니다. 1분기에는 요양병원 환자와 요양시설 입소자 그리고 종사자 모두 4만여 명에게 접종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에는 노인 재가복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가 백신을 맞습니다. 65살 이상도 차례로 맞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전담 의료기관 종사자 이외의 의료진도 2분기 대상입니다. 장애인과 노숙인 등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도 함께 맞습니다. 2분기 대상자는 대구 41만여 명, 경북 58만여 명 등 100만 명입니다. 50살 이상 64살 미만은 오는 7월부터 접종을 받습니다. 군인과 경찰, 소방, 사회기반 종사자 역시 3분기 접종 대상입니다. 소아 청소년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와 만 18살부터 49살까지는 가장 늦게 백신을 맞습니다. 대구 160만여 명, 경북 162만여 명으로 오는 9월 말까지 백신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이때까지 접종을 하지 못했거나 접종을 받고도 항체 형성이 되지 않을 경우 4분기에 다시 백신을 맞습니다. 접종 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18살 미만을 제외한 모든 시도민에게 독감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오는 12월 이전까지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끝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항시가 인구 늘리기 운동에 나선 이달에도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포항시 인구는 50만 2,736명으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180명 줄었습니다. 포항시 인구는 연말 기준으로 2015년 51만 9,584명까지 늘어난 뒤 증가세가 꺾여 지난해 50만 2,91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인구가 50만 명 아래로 줄면 시 행정 권한이 축소되고 구청이 폐지되며 경찰서, 보건소, 소방서가 한 곳으로 축소됩니다. 이 때문에 포항시는 올해 초부터 인구 늘리기 운동에 나서 기관, 기업, 단체 등을 상대로 주소 이전을 유도하고 올해 1월 전입자부터 3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마이즈루를 오가는 국제 카페리가 취항 5개월 만에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두원 상선은 지난 1일 외항 정기 여객 운송 사업 폐업 신고를 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9월부터 포항 영일만항을 모항으로 국제선 카페리 정기 항로를 운항해 왔는데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화물만 운송해 오다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주시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현안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기로 하고 상반기에만 5,128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신속 집행 대상 예산 8,406억 원 중 61%인 5,128억 원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예산이 가장 많이 배정된 문화재 복원, 정비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하고 주요 사업별로 매주 보고회를 개최해 집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한파에 비닐하우스 같은 임시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어촌에 모자란 일손을 메우고 우리 밥상을 책임지는 이주 노동자 상당수가 그렇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말 경기도에서는 캄보디아 노동자가 혹한 속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지는 일도 있어 실태 점검이 시급합니다.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밭 가장자리, 농기구와 퇴비 더미 옆에 세워진 비닐하우스. 흙바닥에 살림살이가 그대로 놓였습니다. 나무 판자로 엮은 욕실에는 샤워기 하나가 전부고 컨테이너 방은 성인 1명이 눕기도 좁습니다. 모두 이주 노동자들이 사는 집입니다. 농지에 있는 그 전력을 땡겨서 이용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전력도 공급되지 않고 온실 냉난방 대책도 전혀 없고. 지난해 정부도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농어촌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10명 중 7명이 비닐하우스나 조립식 패널로 지어진 임시 건물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주거시설로 등록조차 되지 않은 곳입니다. 시민단체는 설문으로만 진행된 정부 조사보다 실상은 더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병들게 할 만큼 열악하고 자연재해나 화재 같은 사고 위험도 크다고 했습니다. 각종 범죄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당장 현장 전수조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수도꼭지만 있으면은 샤워 시설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거환경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숙박비를 원천 징수할 수 있게 한 정부 지침을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침체를 극복하자는 의미로 1월 급여 전액을 경북형 자율기부 캠페인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나눔에 기부했습니다. 포항시는 시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기업체를 비롯해 일반 시민들까지 기부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한편 기부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향사랑 경북사랑 나눔운동 계좌로 전달돼 저소득 위기계층 지원에 쓰이게 됩니다. 경주시가 대학생 반값 기숙사인 연합학생생활관에 1학기 입주자 406명을 모집합니다. 경주시 연합학생생활관은 동국대와 위덕대, 경주대, 서라벌대 등 4개 대학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 개관했으며 생활관비는 학기당 30만 원, 식비는 28만 원입니다. 이와 함께 경주로 주소를 이전하는 대학생에게는 연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도 지원합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직장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일 밤 10시쯤 포항시 북구 장성동의 한 원룸에서 직장 동료 60대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0일까지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경북 동해안 양어장과 동해안 위판장에서 거래되는 연근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중금속과 방사능, 금지약품 검사 등이 이뤄집니다. 이번 조사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부적합 수산물로 조사될 경우 출하 제한과 폐기 등의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이달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2021년도 문화놀이 카드를 발급합니다. 문화놀이 카드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 생활을 누리기 힘든 소외계층에게 연 10만 원을 지원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하거나 음반 도서 구매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밤사이 수도권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별다른 눈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여전히 건조하겠는데요. 날째 건조특보가 이어져 있는 데다가 어제 밤부터는 강풍주의보까지 발표됐습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과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반짝 추웠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상 1.3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도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5도에서 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오늘은 맑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영상 2도, 독도 4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풍랑특보가 발표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